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은이네 정은입니다. 한동안 여름 날씨 같은 가을 날들이 지속되었었는데요. 비가 내린 다음 날부터는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가을 정원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접시꽃 같기도 하고 무궁화꽃 같기도 한 이 꽃은 금학이라는 꽃이에요. 처음에는 이 꽃을 차로 활용하고 싶어서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꽃을 길러보니까 꽃도 예쁘고 그리고 얼마나 순둥이 꽃인지 자연 발화도 너무 잘 되고 아주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꽃이어서 이렇게 해마다 계속 키우게 되었어요. 이 꽃은 콜라겐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고요. 또 식용으로 가능한 꽃이기 때문에 꽃잎을 쌈처럼 이렇게 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는 꽃이에요. 해바라기처럼 나란히 심어줘도 굉장히 예쁘고요. 한 곳으로 모아서 무리지어 심어줘도 예쁜 꽃이에요. 씨앗을 받아 두었다가 일찍 파종을 해서 여름부터 꽃을 볼 수도 있고요. 이 꽃이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꽃을 좀 늦게 보더라도 저는 자연 발화한 아이들을 그대로 키우는 편이에요. 가을 정원에 빠질 수 없는 꽃 천일홍들이에요. 천일홍은 이렇게 자주색 빛깔의 천일홍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색깔의 꽃이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요. 흰색 천일홍도 참 예뻐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이 빨간색 천일홍이 요즘 한참 예쁘답니다. 말수가 적은 남편도 저 빨간 동그리가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천일홍들이 모두 자연 발화가 아주 잘 되지만 특히 이 빨간 천일홍은 자연 발화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 빨간 천일홍 모종을 어디서 구입하면 되냐는 구독자님의 질문이 좀 많으셨었는데요. 저는 이 빨간 천일홍 모종을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앗을 구입해서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해만 씨앗을 구입해서 심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워낙 자연 발화가 잘 되는 아이라서 씨앗을 받아두거나 하지도 않았었어요. 한번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해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큰 어려움 없이 빨간 천일홍을 정원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빨간색 천일홍은 이렇게 돌길 위에서도 발화를 해서 예쁜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잡초였으면 아마 뽑아냈을 텐데요. 돌길 위에 피어있는 빨간 천일홍도 너무 예뻐서 뽑을 수가 없었답니다. 가을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꽃 메리골드인데요. 이 메리골드는 화여볼이라는 메리골드예요. 색깔이 정말 진하고 환하죠. 모든 메리골드들이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설이 오기 전까지는 화단을 예쁘게 지켜주기 때문에 화단에 꽃이 많게 보이는 효과를 내주기도 하지요. 이 메리골드는 스트로베리 브론드라는 메리골드인데요. 색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리골드예요. 이 메리골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메리골드들은 차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장점이 많은 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메리골드들은 모종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정원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꽃이기도 해요. 이 메리골드는 멕시칸 메리골드예요. 이 메리골드는 처음에 씨앗을 구입해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고요. 이 꽃도 또한 자연 발화가 아주 잘 되었어요. 다른 메리골드에 비해서 키가 좀 큰 편이고요.
꽃송이도 좀 큰 편이랍니다. 구름채꽃이라고도 불리는 솔채꽃이에요. 이 솔채꽃은 일찍 파종을 해서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도 볼 수 있는 꽃이고요. 자연발화도 아주 잘 되고 또 월동도 잘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저희 집에 있는 솔채꽃은 자연발화해서 피인 솔채꽃이에요. 그래서 꽃을 좀 늦게 보기 시작했죠. 덕분에 가을 하단이 화사하고 풍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솔채꽃은 정원의 이곳저곳에 지금 피어 있답니다. 가을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꽃 중에 하나 아게라덤이에요. 이 아게라덤은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또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꽃이에요. 그리고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 공중보리가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공중보리 난 아이들을 옆으로 옮겨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키가 좀 많이 자라고 꽃이 미워졌다 싶으면 한번 짧게 잘라주면 아담하게 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꽃을 또 예쁘게 다시 피워주기도 합니다.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꽃 안젤로니아예요. 저는 안젤로니아를 처음에 구입하면 바로 가지를 잘라서 삽목부터 합니다. 처음에 삽목을 할 때는 모체가 잘못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랬는데요. 몇 번 삽목을 해보니까 삽목을 하면 모체도 더 풍성해지고 더 좋더라고요. 색깔별로 한 포트씩만 구입해도 여기저기 삽목을 해두면 정원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버베나 세레니티인데요. 이 버베나 세레니티 자연발화 아주 잘하고 또 삽목도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연발화한 아이들을 조금 키우다가 삽목을 많이 해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을쯤에 정원이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 그곳에 삽목이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밭이 되더라고요. 이 버베나 세레니티 정말 장점이 많은 꽃이고요. 꽃이 작고 아기자기해서 어디에 심어 놓아도 예쁘게 잘 어울린답니다.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꽃 중에 하나 바늘꽃이에요. 이 바늘꽃 삽목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가을바람에 하늘하늘대는 바늘꽃은 정말 예쁘답니다. 저희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월동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온을 아주 굉장히 잘해주면 모를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한두 포트씩 구입하는 편인데요. 한두 포트만 구입을 해도 삽목이 워낙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서 바로 삽목을 해두면 굉장히 번식을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바늘꽃은 삽목을 해서 이렇게 화분에도 심어 주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꽃을 좀 많이 피우게 되었어요. 이 화분에는 봄에는 수레국화를 심어 주었었고요. 수레국화가 진 다음에는 바늘꽃 삽목이를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이 화분에는 분홍 바늘꽃과 무늬 바늘꽃이 같이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꽃이 무늬 바늘꽃이에요. 이 바늘꽃은 분홍 바늘꽃에 비해서 꽃색이 좀 이렇게 연하게 피고요. 잎은 또 무늬가 있어서 잎까지 아주 예쁜 바늘꽃이에요. 작은 해바라기 꽃 같은 꽃이 피는 멜란포디움이에요. 이 멜란포디움 자연발화를 아주 잘하는 꽃이에요. 화분에 심어둔 멜란포디움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이 난 아이들을 이 화단으로 심어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덩치도 아주 커졌어요. 이 멜란포디움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가을 하단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계속해서 자연 발화를 해주고 새싹들이 나와서
제가 그 새싹들을 화단에 이렇게 옮겨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죠. 이 사파이어 세이지 꽃색도 참 예쁘고 또 꽃 모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노지 월동은 되지 않지만 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실내에 둔다면 실내 월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실내 월동을 한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저는 바로 삽목을 해두거든요. 그러면 이 사파이어 세이지도 삽목이 아주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화분에도 심어주고 화단에도 심어주고 그러면 지금 이 계절에 정원이 좀 더 풍성하게 보인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원에 삽목을 하고 또 자연발화도 되고 그런 아이들로 가을 정원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잠깐 다년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이 정원을 꾸밀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다년생 그 모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심었었어요. 대개는 다년생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모두 노지 월동을 잘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뭐 환경이 잘 맞는다면 그게 전제한다면 노지 월동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마다 다년생 화초들을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도 화단이 풍성하지 않고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월동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월동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기온이 낮아서이겠죠. 또 기온이 낮아서도만이 아니고 겨울에 너무 건조해도 추위에 보내는 아이들보다는 건조해서 말라서 잘못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년생 화초로만은 정말 풍성한 화단을 만들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년생 화초들이 개화 기간이 대개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다년생 화초들이 꽃이 지고 나면 그곳에 다른 꽃들을 이렇게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꽃이 졌다고 해서 그 다년생 화초를 뽑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자리에 그냥 그 화초는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을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많지 않은 정원이 돼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방법을 한다면 꽃이 많은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방법은 1년생 화초지만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자연 발화가 잘 되는 아이들을 찾아보는 거였고 또 삽목이 잘 되는 아이들을 열심히 삽목해서 이곳저곳에 심어주는 일이었어요. 그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또 정원을 꽃이 많은 정원으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내가 기른 나의 꽃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수치면서 공감했었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갖고 계시죠? 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